박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안녕하십니까, 곽수정입니다. 3월 7일 수요일 뉴스 정면 승부 시작하겠습니다. 참 오랜만에 남북한 간의 대화가 시작이 되어서 기쁜 마음을 안고서도 조금은 무거운 느낌을 가지며 뉴스 정면 승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국가를 운영할 때 사실상 모든 것을 다 노출시킬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런 애로사항을 국민된 도리로서 이해를 하고 가야 될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또 비밀을 안고 가야 하는 게 정부를 맡고 책임지고 있는 분들의 의무일 수도 있습니다. 국민들은 그러한 경우 또 그런 필요성을 상당 수준에서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할 것 같은데요. 가능하시겠습니까? 자, 또 하나가 있습니다. 정부의 여러 가지 정책 결정이 실질적으로 미래의 또 다른 정부의 정책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작금의 북핵 문제를 어떻게 여러분들 보십니까? 비핵화는 일체 핵을 갖지 말라는 요구입니다. 한국 경제력의 50분의 1 수준에 불과한 북한으로서 가능한 주문일까요? 좋습니다. 만일 백보양보해서 핵을 갖는 것을 인정을 하되 북미 수교까지 해서 미국이 북한의 대사관을 두고 이를 감시할 수 있게 한다면 정말 그 핵은 한국에 쓰이지 않을까요? 그 대가로 앞으로 북한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을까요? 북한이 핵 소형화를 하지 않을까요?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파생되고 가죠. 지도자가 5년을 보고 가야 될 게 아니라 10년, 30년, 100년을 내다보고 그 직관을 가지고 국가를 운영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뉴스 정면 승부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좀 길었습니다. 그죠? 죄송합니다. 저희가 준비한 순서 말씀드릴게요. 오늘 아주 풍성한 인터뷰들이 많습니다. 어떤 인터뷰들이냐? 5당 대표회동 했잖아요. 그래서 야당 대표들하고 인터뷰를 준비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들이 만났는데요. 1부와 2부에서는 민주평화당 이용주 원내대변인 그리고 바른미래당 신용현 수석대변인 차례로 연결해서 회동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또 야당은 어떤 입장인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정치권은 미투 운동 때문에 상당히 좀 혼란스러운 것 같지 않습니까? 지방선거 앞두고 정치권에 퍼진 미투 파장 오늘도 하나 또 터져 나왔죠. 3부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공직선거 후보자 검증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이은영 한국여론사회연구소장 전화 연결해서 의견 나눠보겠습니다. 4부에서는 한동대학교 국제지역학과의 박원권 교수와 함께 대북 특사단의 방북 성과를 진단해보고 앞으로의 남북관계에 대해서 전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관심이 있으실 것 같아서 문자로 저희들과 소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물정 0945 단문 50원 장문 100원입니다.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네, 첫 번째 인터뷰입니다. 여야 5당 대표와 문재인 대통령이 만났는데요.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먼저 야당 입장부터 한번 들어볼까 합니다. 오늘 회동에 참석했죠. 이용주 민주평화당 원내대변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민주평화당의 이용주 의원입니다. 예, 오늘 5당 대표 회담에 참석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분위기는? 예, 지금까지 홍준표 대표가 안 오다가, 처음으로 참석을 해서 첫 번째 완전체 정상회담이라는 긍정적인 표현을 하는데요. 회동 내용에 있어서는 어제 발표 내용과 다른 특별한 것은 없었습니다. 네. 홍 대표하고 문 대통령 간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예, 홍준표 대표가, 남북 정상회담이라든지 핵 문제, 합의, 남북 합의의 내용에 대해서, 여러 가지 딴지를 많이 걸었습니다. 딴지를 건다는 게, 북한의 진정성이 의심된다. 북한의 시간 벌기용 쇼에 우리가 이용되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식의 주장들을 여러 차례 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조금 어색함이 있었고요. 예. 또 하나는 이제, 5당 대표들을 모여서 안보 문제뿐 아니라 다른 개헌이라든지 미투 관련해서 약간의 맥마지가 오고 왔는데 그걸 두고 홍준표 대표가 약속과 다르게 왜 안보 이후에 다른 이야기 하느냐 그렇게 하면 자기는 그냥 가겠다 이런 말도 있어가지고 어색한 분위기가 잠시 연출이 됐었습니다. 예.
자세한 설명 감사드리고요. 이영주 의원께서 생각하시기에 방금 조금 전에 완전체 영수회담이라는 이런 말도 하셨는데 어떻습니까? 그래도 이렇게 모이시니까 좋죠. 서로 의견도 나누고 생각도 좀 들어보고 그죠? 완전체는 아닌 간에 여야 간에 모여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서로 불편한 이야기도 있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그런 과정을 거쳐야지만 진솔한 이야기가 나오고 진정한 대화가 오고 갈 수 있는 분위기가 된다고 봅니다. 네. 홍준표 대표가 한 이야기 중에서 CIA 보고서에서 보면 3개월 내지 1년 안에 핵 완성이 가능하다. 그래서, 만약에 북한이 시간 벌기용으로 이번 회담, 남북 정상회담까지 또 이런 평화무드를 이용한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안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했더니 문재인 대통령이 홍 대표께서 대안이 있느냐, 어떤 대안이 있느냐 좀 알려달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모양인데 대안이 나오던가요? 그 자리에서는 특별히 대안이 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니고요. 예. 홍준표 대표 말한 것처럼 CIA 보고서 내용도 불분명하지만 그 내용이 맞다 하더라도 정말로 그럼 3개월, 1년 안에 해결책을 군사적 방법으로 해결해야 된다는 것인지 답답할 따름이죠. 예. 3개월, 1년 안이라는 그 시한의 정함을 두고 대책을 세울 것이 아니라 첫 단추를 낀 거 아니겠습니까? 예. 어떠한 절차를 바꿔서 핵폐기 내지 비핵화의 단계에 이르도록 여야 간에 협의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 거죠. 예. 자, 지금까지 말씀하셨으니까 그럼 민주평화당 입장에서 이영주 원내대변인의 입을 빌려서 이번 방북 성과에 대한 민주평화당의 평가를 내놓으신다면 어떻습니까? 저희들은 먼저 이번에 대북 특사의 방북 성과를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예. 특히 이 방북 내용 성과 중에 남북 정상회담의 합의, 그것도 조속한 시간, 뿐만 아니라 남북 정상회담의 장소를 6.25 이후죠. 6.25 이후에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남한 땅, 판문점 내라 하더라도 남측 땅에 직접 도달하는 방식으로 했다는 것. 즉 예전에는 우리가 전북 정상회담 관련 다 북측에 가서 했지 않습니까? 네. 상호주의 차원의 상호주의 적용돼서 이번에는 남측에 왔다. 이것만으로도 큰 성과라고 보고 있고요. 예. 그 전제로 북한이 남한에 대해서 핵무기뿐만 아니라 재래식 무기도 사용하지 않을 거라고 확약을 했다는 점.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걸 근데 이영주 대변인께서는 믿으십니까? 저는 진정성이 있다고 봅니다. 진정성이 있다고 보고, 진정성이 전제로 그거죠. 북한 측 스스로 이미 전제를 받았지 않겠습니까? 무조건적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게 아니라, 이런 대화가 진행되는 동안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그런 현재 대화 국면이 지속되는 동안, 만약에 그 전제가 사라지는 대화 국면이 사라진다면은, 북한 입장에서는 번복될 가능성은 저는 있다고 봅니다. 예. 만약에 북한이 방금 말씀하신 그 진정성을 가지고 가는 여러 가지 먼저 꺼내놓은 말들에 대한, 위반, 이런 것들이 발생된다 그러면 향후에 북한에 대한 진정성 의심은 불가피하겠네요. 그죠? 물론 이번뿐만 아니라 북한은 여러 차례 남북 간 그리고 국제사회의 약속들을 어긴 적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사실이지만 그런 전력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진정성 의심해서 지금의 남북 정상회담 합의 이후에 따른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한국으로서는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현재의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겁니다. 현재에 머물러서 있는다 하더라도 북핵의 핵위기는 해결되지 않는 겁니다. 예. 오늘 문 대통령이 이번 기회를 잘 활용해 나가면 나가려면은 정치권 내부에서 좀 좋은 의견을 주시고 지혜를 모아야 할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도 했는데 민주평화당은 정부 여당 대북 정책 어느 정도까지 협력할 수 있다 이렇게 내부적인 논의나 이런 건 좀 있으셨습니까? 물론 남북 정상회담 합의가 어제 발표된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 국면까지 온 것도 작년 11월, 12월, 1월 지속적인 미국 그리고 유엔 그리고 국제사회의 압박과 제재가 있었으니까 여기까지 왔겠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남북 관계가 순항하기 위해서는 정부 여당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야당도 충분한 초당적 협력이 있어야지만이 그런 조치들에 힘이 실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 같은 북과 남북 정상 간에 남북 간에 이루어진 합의 내용이 진행되는 합의가 유효하게 진행되고 있는 한에 있어서는 저희 민주평화당은
정부나 여당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 초당적인 협력을 할 예정입니다. 예. 그러면 뭐 저 유승민 대표도 그렇고 홍준표 대표도 그렇고 그분들이 이야기하는 비핵화가 이 시간 벌기용이지 않느냐. 비핵화는 정말 의지가 있는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평화당도 비핵화, 핵을 포기하는 것이 궁극적인 요구 조건이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저희 당에서도 한반도 비핵화가 궁극적인 목표인 거죠. 예. 또 분명한 것이고 그 과정에 첫 번째 핵 폐기, 그다음에 핵 동결 어떤 수순을 밟아서 비핵화에 이르겠느냐라는 것이죠. 저희들은 단순한 핵 동결만으로는 불가능하다. 최종적인 목표는 한반도의 비핵화가 전제가 되어야지만이 남북 간의 위기, 군사적 피창을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어떻습니까? 지금 4월 말로 정상회담을 판문점에서 잡은 걸로 보여지는데 서울도 아니고 평양도 아니고 무엇 때문에 판문점으로 결정했다고 보십니까? 아직까지는 북한 측에서는 단계적 필요가 있지 않을까. 단계적 필요가 처음부터 바로 서울이나 뭐 남한 내 어떤 특정 도시를 방문할 그런 정도의 분위기는 조성되지 않았다. 일단 뭐 남측의 장소인 판문점 내에 또 만나면서 그 이후에는 거기에 제대로 잘 진척이 되거나 한다면은 그리고 이후에 북미 대화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성과가 거둬지고 이게 지속 가능하다 본다면은 그 이후에도 또 서울이라고 직접 방문할 수 있을 기회도 있을 것이다. 그렇게 기대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평양이나 서울과 같은 북한과 한국의 수도에서 정상회담을 하지 않는 것은 아직까지 정상이 만났을 때 구체적으로 내놓을 수 있는 미국이나 주변국들 또 한국 국민들 모두가 다 납득할 수 있는 협상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지 않기 때문에 당분간은 판문점 같은 중립적 지역에서 만나서 논의하는 걸로 하겠다.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정말 그런 측면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측면도 있을 거라고 보고 판문점이나 위치는 사실상 정상회담이 하루에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DJ 대통령이라든지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여러 날짜에 그때 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북한에서 남쪽에 와서 수도에 서울에 맺힐 수 있다는 거는 현실적 어려움 그런 걸 감안해서 남북 정상이 여러 날짜에 걸쳐서 이루어진다 한다면은 판문점을 통해서 출퇴근하는 형식으로 계속 이어가는 그런 형태로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바로 그 점에 있어서 남북 정상회담 준비위원회 구성하기로 했다고 하는데 범정부 차원에서 이거 뭐 어떤 내용이 좀 오간 게 있습니까? 구체적인 내용은 발표한 건 없고요. 정부 차원에서 범정부 차원의 대책 기구를 만들겠다 그런 정도의 언급만이 나왔을 뿐입니다.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내용들은 이제 정부가 발표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또 오늘 논의하신 것 중에 화제 이슈라고 해야 될까요? 개헌 문제도 좀 나온 것 같습니다. 맞죠? 개헌 문제도 주요 요제는 아니라 잠깐 나왔었는데요. 논의의 내용은 이겁니다. 한국당이랑 이렇게 말했죠. 정부 주도의 개헌은 적절치 않다. 청와대와 정부 주도에 적절치 않고 개헌은 국회 주도로 할 수 있도록 바뀌고 시한도 꼭 지방선거에 연기할 수 있느냐는 취지의 주장들을 한국당에서 했습니다. 개헌 문제는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정치 쪽에 계시는 분들 입장은 국회에서 이번에 정부가 내놓은 안도 시한적으로 그렇고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좀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대체로? 그렇습니다. 어쨌든 국회의 3분의 2가 동의를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자유한국당에서 시점이라든지 권력 시점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고 권력 구조 내용에 대해서도 여당과 정부 안과 다른 의견을 내고 있어서 사실상 6월 이전에 각 정당들이 합의를 해서 정부안을 받아들인다 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제 저희가 정의당에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 노회찬 원내대표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여쭤봤어요. 이쪽 민주평화당 쪽에서 공식적으로 제안을 하셨는데 교섭단체 어떻게 하실 거냐 그러니까 아마 논의를 해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정미 대표 오늘 청와대에서 만나셨을 건데 노회찬 원내대표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좀 논의해 보신 적 있습니까? 논의를 할 만한 시간은 없었고요. 제가 이정미 대표에게 저희 당에서 공식적으로 제안한 내용이니까 충분히 검토해 주시고 특히
당원들에 대해서도 잘 저희 이런 취지를 설명해달라라고 예. 부탁 말씀을 드렸습니다. 양쪽 민주평화당도 그렇고 정의당도 그렇고 결국은 6.13 지방선거 이후에 당의 향배 문제가 일단은 먼저 중요한 뭐라 그럴까요? 문제일 건데 이 교섭단체가 만들어지고 나면 그 문제에 대한 고민도 사전에 한번 해보시고 제안을 하신 겁니까? 교섭단체 부분은 지방선거 이전이든 이후이든 간에 예. 각 당 정의당의 입장이나 민주평화당 입장에서는 국회에서 원만한 국회 활동, 입법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예. 필수 불가결한 일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선거 결과가 예. 좋게 나오든 안 좋게 나오든 간에 그것과는 별개로 예. 공동 교섭단체 구성의 필요성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그러면 지방선거 이후에 이 당이 흩어지거나 다른 쪽으로 이렇게 민주당으로 합류하거나 이런 이합집산이 일어날 가능성은 민주평화당 안에서는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자세한 내용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민주평화당 이영주 원내대변인이었습니다. 입으로 오겠습니다.